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볼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너희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제 부등식 푸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려놓고서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색깔별로 해가지고 빨간색이랑 막 초록색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보라색으로 0보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작다가 x축보다 이제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를 좀 나눠가지고 부등식을 좀 푸는 걸 가르쳐줬고,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이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 정도는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니라 판별식을 가지고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줬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떤 2차 함수를 그릴 때, 뭐 a의 이제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형태로 표준형으로 얘들아 고쳐서 그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제 어떤 능력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표준형으로 고친다라는 건 대칭축이나 이제 꼭지점이 필요할 때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지, 뭐 습관적으로 2차 함수를 보자마자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형으로 좀 고쳐가지고 좀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좀 배웠었는데, 인수분해형으로 고친다는 건 인수분해가 얘들아 될 때 이렇게 좀 고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얘들아 되지 않을 때, 니네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니?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너희가 이제 그 2차 함수를 좀 그려줘야지 되는데, 그것도 얘들아 어때 그러니까 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쓴다는 거.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뭐부터 해보라 그랬어? 판별식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 어차피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내가 판별식을 먼저 한번 따져봐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너희가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형으로 고친다라는 거고, 판별식이 얘들아 이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x축과 만나지 않게끔 너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거. 그래서 요 과정은 확실히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요게 너무 좀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좀 엑기스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 지금 내가 내용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복습을 좀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14번을 만약에 다시 한번 푼다. 그럼 너희는 얘들아, 내가 이 2차 함수를 그려서 x축보다 이제 더 밑에 있는 거를 내가 그려줘야 되는구나. 요 2차 함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형으로 우리가 고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들아 초록색이 있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빨간색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있고 여기가 3인데, 이 0이라는 게 얘들아 무슨 축이야? x축이었잖아. 그래서 x축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부분이다 라고 해서 너희가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요 보라색 부분은 요 마이너스 2,0과 3,0을 포함을 할 거야.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라색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이제 3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2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18번 같은 거 내가 지난 시간에도 풀어줬었어. 그래서 18번 같은 거 딱 보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부터 해봐라? 판별식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보게 되니까 1에서 너희가 이제 그 2를 빼주니까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어떻거든? 이게 작거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x축 딱 그려놓고, 자, 누구의 판별식이야? 정확히 말하면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야.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네들아 우리가 요 빨간색 2차 함수랑 초록색 얘들아 x축이 만나지 않는다. 같아지는 적이 얘들아 없다.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는 건 서로 얘들아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얘들아 요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게 x축이랑 만나지 않게 그려야 되는데 아래로 블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얘가 얘들아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없잖아. x축 밑에 있는 범위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 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풀어주는데, 니네 24번 같은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줬었어. 24번 같은 거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너희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먼저 계산해 보는 거야.
짝수 판별식을 얘들아 우리가 써주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네. 그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맞니 얘들아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지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랑 얘를 구할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2차 함수, 2차 부등식에서의 2차 함수는 항상 인수분해형으로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형으로 고친다.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짝수 공식, 근해 공식 쓰게 되면 1분의 3의 얘들아 풀마 루트 8. 뭐 루트 8은 2루트2니까 너희가 여기가 3-2루트2랑 그 다음에 3 더하기 2루트2니까 우리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은 x 마이너스 3 더하기 2루트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2 이렇게 너희가 인수분해형으로 고쳐가지고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뭐시냐 얘들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내가 한번 좀 그 뭐시냐 정리하는 내용을 한번 써줄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좀 필기해 놓고 요 원칙을 너희는 맨 앞장에 필기하면 되겠다. 맨 앞장에 요 원칙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를 배운 거거든.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인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뭐부터 그래프를 좀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생략을 할 거야. 그려진 걸 보고서 2차 부등식 푸는 거 정도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제 너희가 이제 그려야 되는 문제들 맞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는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했어 얘들아? 인수분해형 맞니 얘들아? 인수분해형을 활용해서 얘들아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됐니 얘들아? 근데 인수분해가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누는 거죠. 얘들아 판별식을 한번 계산해보는 거야. 판별식이 0인 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중근 갖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얘들아 우리가 안 될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있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축과 안 만나게 그려주면 되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방금 내가 제일 마지막에 푼 문제가 판별식이 0보다 컸잖아. 그래서 얘들아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형으로 고친다. 인수분해형으로 고친다. 2차 방정식에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했잖아. 근데 너희가 얘들아 이제 그 뭐시냐 지금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형으로 고친다. 내가 방금 전에 요거 기억나지 얘들아? 얘를 x-3 더하기 2루트2에다가 x-3 마이너스 2루트2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고쳐줬었잖아 얘들아. 내가 뭘 활용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형으로 고친다라는 게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야. 요거를 알겠니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안 만나야 되니까 위에 떠 있던지 아니면 너희가 얘들아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지 이런 식으로 너희가 풀어주는 거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내용이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얘들아 봐봐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가 얘들아 저번 시간의 내용이고 지금까지 복습을 했다라고 좀 보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 하면 이번 시간에 이제 2차 부등식은 니네 내가 앞장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고 할게. 여기에서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가 얘들아 나왔다면 자 이번에는 얘들아 한 여기쯤에 좀 적어놓을까. 우리 두 번째 시간이 얘들아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얘들아 그냥 어떤 요령을 사용해서 얘들아 요령으로 2차 부등식 풀기 2차 글씨가 왜 이러니 2차 부등식 풀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령으로 푸는 내용에 대해서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요령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너희가 얘들아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24번까지 숙제를 좀 한번 해보다 보면 보이니 얘들아? 자 얘들아 요런 1번 같은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풀어보게 되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여기랑 여기였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 이런 식으로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일반화를 시켜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우리가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y는 a의 x-알파에 x-베타라는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원형으로 고쳤다라고 우리가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좀 그려지는데 항상 너희가 봐봐. 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아니면 0보다 작다 두 가지로 나오잖아. 물론 너희가 여기 등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얘들아 0보다 크던 작던 둘 중에 하나야. 크던 크거나 같던 아니면 작던 작거나 같던 크게 나누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보니까 얘들아 우리가 항상 보니까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랑 얘야. 그러니까 바깥쪽이야. 알파 베타의 바깥쪽이라고 할게. 알파보다 작던지 베타보다 크던지. 한번 써볼까 얘들아? 우리가 이제 x가 알파보다 작던지 베타보다 크던지 여기 등호 있으면 등호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같은 종류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 근데 밑에 거를 얘들아 우리가 보게 되면 0보다 작게 되면 항상 사이 값이 나와. 알파부터 베타 사이 값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0보다 작게 되면. 그래서 알파에서 얘들아 x가 베타 사이가 되고 야, 여기 등호 있으면 여기도 등호 붙여주면 그만 아니겠니? 됐니? 그래서 내가 초록색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본 건데 자 내가 이 0보다 클 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얘들아 바깥쪽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 됐니 얘들아? 알파보다 왼쪽이거나 베타보다 이제 오른쪽이니까 알파 베타 바깥쪽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0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할 때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얘들아 0보다 크면 바깥쪽 0보다 작으면 사이 값인 거야. 알겠니 얘들아? 0보다 크면 바깥쪽 0보다 작으면 사이 값. 뭐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 0보다 크면 바깥쪽 0보다 작으면 사이 값. 항상 얘들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들아 그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수학적으로 정석일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오른쪽에 이런 문제를 딱 풀어보게 되면 맨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얘들아 뭐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하기가 얘들아 굉장히 번거로운 거야.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이거 최고차항이 양수고 인수분해를 딱 해놓고 나니까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라며.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지 말고 바로 얘들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우리가 요령이라고 하는 거야. 0보다 작으면 사이값, 크면 바깥쪽이었으니까. 만약 얘들아 똑같은 부등식을 내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크면 바깥쪽이라며 얘들아 크면.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3보다 크던지 됐니 얘들아? 작으면 사이값, 작으면 사이값, 크면 바깥쪽,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값. 우리가 얘들아 요 요령을 기억을 좀 해놓자 이거지. 맨날 그래프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런 풀이를 우리가 얘들아 이번 시간에 배우는 요령이라고 하고 대부분 얘들아 이제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을 지나서 오늘 요령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사실 요 시간 이후로부터는 거의 이제 그래프를 꼭 그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 요령으로 얘들아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니까. 그렇다고 얘들아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를 그 내용 자체를 까먹으면 안 돼. 분명히 얘들아 난이도가 있거나 변형된 문제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얘들아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얘들아 나는 무엇을 걱정하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 막 신나게 배워놓고 오늘 얘들아 이제 이 요령으로 얘들아 푸는 걸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나면 너희가 이것만 기억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요령만 기억하면 간단한 얘들아 2차 부등식 정도는 풀 수 있겠지만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다 그냥 까먹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얘들아 우리가 골치가 아파. 니네 그 고1에서 우리가 배우는 2차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2차 함수도 이런 내용은 나중에 얘들아 이제 그 우리가 뭐 수원, 수투 나중에 뭐 미정 뭐 이거 배우잖아. 그거에 얘들아 정말 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2차가 안 되고서 솔직히 뭐 수투 너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수투를 뭐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수투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 배울 때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요령만 알지는 분명히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은 요령을 좀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좀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왼쪽 위로 가서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그렇다는 거야.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값.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너희가 알아줘야 돼. 0보다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값. 이값이다. 이값. 여기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되지, 맞춤법. 알겠니 얘들아? 이런 말을 너희가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얘들아 최고차항이 항상 양수만 나오는 건 아니야. 최고차항이 얘들아 음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얘들아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이미 요령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버리면 되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이그젠플을 다시 한번 내볼게. 만약에 최고차항이 음수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의 얘들아 5x 플러스 6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왔다 치자 이거야. 최고차항의 음수. 아니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등호도 붙여볼까? 이번 문제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요령이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값이라며. 그래서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풀 거야.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도 얘들아 무조건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서 푼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지. 그러면 얘들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네. 이거 x 마이너스 6에다가 x 플러스 1이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6 이상. 크면 바깥쪽이라면 크면 최고차항 양수로 맞춰놨으니까. 그 다음에 인పు는 똑같이 x-6에 x 플러스 1이 0 이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x가 6 사이. 작으면 우리가 사이값이라며. 그래서 자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값. 이건 너희가 얘들아 요령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최고차항이 음수일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풀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희가 해주게 되면 요거 그 2차 부등식은 내용적으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요령으로 2차 부등식 풀기 됐니 얘들아? 요거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이제 봐봐. y는 a가 이제 0보다 클 때 a의 x-알파, a의 x-베타 이렇게 되잖아. 됐니 얘들아? 이 정도만 적어놓게. 크면 다시 한번 적어놓게. 바깥쪽 그 다음에 작으면 사이값으로 푼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만약에 얘들아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양변에 맞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후에 풀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최고차항이 양수로 바꿔놓고 풀자. 딱 요만큼이야. 딱 요만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2차 부등식 내용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냥 여기 나온 것들 우리가 이제 연습을 좀 한번 해보게 되면 저 24번까지 우리가 해봤을 거니까. 맞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푸는 그런 문제들 한번 좀 보여주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22번 같은 거 좀 보게 되면 얘들아 22번 같은 거 되게 간단한데 그냥 x 플러스 3에 바로 x 마이너스 1이 0 이하니까 작네. 바로 사이값이네. 마이너스 3부터 얘들아 x가 몇 사이다라고 바로 풀어줄 수 있어? 1 사이다 라고 풀어줄 수 있어. 바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만약에 얘들아 25번처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활용하면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너희는 판별식부터 계산해보는 거야. 짝수 판별식 쓰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내가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형으로 좀 고쳐줘야 되겠구나. 너희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떡하겠어 얘들아. 1분의 근해 공식 구해야지. 2 풀마 루트 3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x 마이너스인
플러스 루트 3. 이게 이제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2 더하기 루트 3이 두 근이 나오니까 x에서 이거 한번 빼고 x에서 이거 한번 빼고. 맞니 얘들아?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형으로 고친다. 작네. 작은 사이값이라네. 2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우리가 이제 x가 2 더하기 루트 3 사이다. 이렇게 좀 풀어주겠고, 루트 3이 1.7 정도 되는 거 알지? 2에서 1.7 정도 빼니까 얘들아 0점 몇이고, 얘네들아 3점 몇 되겠지 얘들아 3점 몇. 그래서 정수는 1, 2, 3이니까 다 더해주면 6. 정답 5번 이렇게 될 거고. 이거 괜찮겠니? 근데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또 된다. 인수분해 되면 땡큐지. 우리가 이제 x 더하기 5에 x 빼기 3이 0 이하다. 0 이하니까 얘들아 우리가 4이값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얘들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2차 분식 이렇게 푼다 라는 거 정도 얘들아 알아주시면 되는 건데, 봐봐. 아무튼간에 얘들아 너희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인수분해를 그냥 하던지 아니면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26번에서 얘들아 3번 같은 거 한번 내가 한번 풀어줄 건데, 3번 여기 보이는 거 화면만 너희 집중하시면 되는데, 일단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우리 뭐부터 해보는 거야? 판별식부터 해보는 거야. 1 빼기 4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이건 아예 얘들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진 않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얘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3번 같은 부등식은 오늘 요령을 배웠지만 지난 시간에 얘들아 그래프를 활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일단 인수분해형으로 고칠 수가 없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3번 같은 걸 풀 때는 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2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나지 않구나. 최고차항이 1이니까 양수잖아. 아래로 볼록인데 x축이랑 안 만나는구나.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구나. 안 만난다. 그러니까 봐봐, 이 그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는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빨간색이 만나지 않는다. 맞니 얘들아? 항상 0보다 크잖아 얘들아. 항상 위에 떠 있으니까 항상 0보다 크네. 그럼 3번에 얘들아 답은 뭐가 되는 거야?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분명히 요령을 배운 오늘도 이제 그래프를 활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 내용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고, 방금 내가 이제 판별식이 전보다 작은 경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보충 설명을 할 건데, 요거 좀 잘 들어보자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이거는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나중에도 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좀 까먹기도 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냐, 계속 개념이 좀 안 잡혀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좀 여기는 얘들아 거기 맨 앞장에다가 너희가 좀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 얘들아. 그래서 판별식이 얘들아 0보다 얘들아 작은 판별식이 얘들아 0보다 작은 경우의 해석,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제목을 좀 붙일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2차 당연히 방정식의 판별식을 좀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잘 봐야 지금부터 되게 중요해.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a가 0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할게. a가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니네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우리는 첫 번째 해석은 뭐 위에 서 있으니까 이건 적지 않을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해 주는 게 첫 번째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허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근이 없다라고만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얘들아 실근을 갖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들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좀 복소수가 아직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좀 허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너희가 이제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혹은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하는 게 첫 번째.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너희가 이제 얘를 내가 이제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거거든.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너네 내가 계속 말하는 게 요 방정식은 y는 어디다 쓸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 사이의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됐니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최고차항이 양수일 경우에 우리가 빨간색 2차 함수를 좀 그려주게 되면, 빨간색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인데 너희가 얘들아 x축과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으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맞아? x축과 안 만나게 그려줘야 되니까. 만약에 오른쪽은 얘들아 최고차항이 얘들아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인데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너희가 얘들아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얘들아 어떻게 들어가냐면, 두 번째 해석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 다른 말로 x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랑 얘들아 y는 0이 맞니 얘들아?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뭐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해석을 해줘야지 돼. 자, 다시 얘들아,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되게 중요해. 근데 너희는 이거 2차 함수랑 y는 너희랑 안 만나겠구나.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을 해줘야지 돼.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안 만나거든. 빨간색이 x축이랑 안 만나잖아. 그래서 초록색이 얘들아 이거 x축인 거는 맨날 내가 해주지 얘들아. 이게 y는 0인 거야. 언니 얘들아, 이 x축이 얘들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0이라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2차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됐니?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 얘들아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 위에 떠 있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함수가 밑에 x축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해석을 좀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얘들아 이게 2번 내용이 얘들아 두 가지로 좀 나뉘어. 얘들아 두 가지로 이거인 경우와 이거인 경우로 좀 나뉘게 되는 거지. a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나뉘게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얘들아 a가 양수인 경우는 어때?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크지. 맞니 얘들아? 2차 함수가 항상 x축 y는 0보다 크지.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가 성립한다. 그리고 얘들아 이걸 너희가 다시 한번 말하면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요 부등식 있잖아 얘들아,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이다. 이 말이야 얘들아. 언제나 성립한다. 그 말은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이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얘들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모든 실수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잡아주시면 돼서, 내가 한 화면에 얘들아 다 한번 좀 넣어볼게. 얘들아 한 화면에 얘들아 이렇게 내가 좀 넣어봤거든. 한 화면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한번 써봤어 얘들아. 그러니까
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 근데 이건 정말 뭐 나중에 나올 때마다 애들이 모르니까 이게 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얘들아 그렇거든. 이거에 대해서는 니네 항상 내가 뭐 백지복습 이야기 많이 하거든. 그 학원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A4 딱 펴놓고 너희가 친구한테 이거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야 니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3 지나서 온 애들이 야 글이 없어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 뭐 이거 해석도 괜찮지만 이게 빨간색의 X축 이 차가 X축과 안 만나는 거구나. 안 만나려면 항상 위에 떠 있던지 이렇게 위에 떠 있던지 아니면 아예 가라앉아 있던지 항상 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구나. 항상 2차 함수가 0보다 크구나. 여기는 얘들아 항상 2차 함수가 0보다 작구나. 그걸 좀 멋있게 말한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습니다. 혹은 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여서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할 때 너희는 오늘 배운 해석을 다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근데 막 영어 같은 거 배울 때는 무슨 뭐 뱅크인가? 뱅크가 은행이잖아. 근데 뭐 이런 뜻도 있다며 얘들아. 뭐 댐 같은 거 둑 있지. 물 못 넘어오게 막는 둑 같은 거. 그 강가에 얘들아 돌 쌓아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뭐 둑이라는 어떤 표현 거기 모시는 뜻도 있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안 외우면 뭐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영어 지문에서 뭐 이렇게 뭐 둑이라는 표현으로 쓴 건데 너희가 은행으로 해석해 버리면 맞아 얘들아? 강가에 뭐 둑이 무너져서 마을이 잠겼습니다. 강가에 은행이 무너져서 뭐 마을이 잠겼습니다. 해석이 안 되잖아, 그지? 이거 외우는 건데 영어 단어는 외우면 그만일 텐데 수학은 지금 한 내용은 그거랑 좀 달라 얘들아. 암기가 아니야. 너희가 얘들아 이걸 해석할 수 있게 너희가 백지 복습을 좀 해봐야 된다. 딱 얘들아 친구들한테 한 번씩 가르쳐봐야 되라. 친구 한 명씩 얘들아 데리고 와가지고 한 명씩 좀 가르쳐 봤으면 좋겠어. A4 여기다 펴놓고서.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에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얘들아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좀 쓰이게 되는 거거든.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줄 건데 얘들아 요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35번 같은 거 방금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한번 좀 봐보자 이거야. 방금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들아 너희가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게 말 해석이 잘 돼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들아 얘가 성립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요 녀석의 해가 모든 실수다 이 소리야. 이 녀석의 해가 모든 실수구나. 뭐 2차 부등식이 얘들아 뭐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값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야. 분명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얘가 x축인데 항상 얘들아 어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때야 된대? 0보다 커야 된대? 이렇게 그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항상 0보다 크려면 항상 2차 함수가 x축 위에 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좀 보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0보다 항상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니? 그럼 얘들아 이 그림을 우리가 항상 떠있다라고 해석도 하지만 이게 얘네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안 만나네.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들아 그러면 요 2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 경우가 없구나. 그 말은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거 뭐 짝수공식 그냥 근해 공식 쓰게 되면은 4a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풀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풀어준 게 답인데 이건 얘들아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네. A에 관한 얘들아 2차 부등식인 거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요랑 배웠으니까 A 더하기 6에다가
a-2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들아 작으면 우리가 어떻게 배워? 작으면 사이값. 그럼 마이너스 6부터 얘들아 a가 몇 사이가 있는 거야? 2 사이가 있다. 이렇게 너희가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a값 범위 정하여라. 뭐 이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문제 풀어주는 거고. 갑자기 넘어갔냐? 35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36번도 얘들아 어때? 똑같은 거 알겠어? 36번도 얘들아 풀이는 생각하고 뒤에 조금 이제 변형된 문제를 풀어줄 건데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항상 0보다 큽니다. 저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이 0이랑 안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똑같으니까 위에 거랑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거야 얘들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최고차항 이거 음수인 것도 한번 해봐야 돼. 37번 같은 것도 경우도 우리가 좀 풀 때 얘를 만약에 얘들아 최고 거기 뭐시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지 않고 풀게 되면 있는 그 상태로 풀게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2차 함수가 빨간색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거나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 정도는 괜찮은 건데 그럼 너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희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해석해 줘야지 되는 게 그러면 이거 2차가 0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얘들아 어떤 경우 이렇게 접하는 경우까지도 괜찮은 거. 접해도 얘들아 잘 봐. 요 점은 어떤 점이야? 0이 되는 점이고 나머지 점들이 0보다 작은 점이 되는 거니까 37번 문제는 지금 너희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처럼 그려지던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던지 다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접해도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 있어도 됩니다. 그럼 잘 들어 얘들아. 접한다! 라는 건 판별식이 0이어도 괜찮고 판별식이 0. 접하면 판별식이 0이잖아. 판별식이 0일 수도 있고요. 안 만나네?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되고요. 그래서 너희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접해도 되고 아래쪽에 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이 방정식이 있는데 k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하가 되면 되니까 b제곱에서 마이너스 맞니 얘들아 4ac 해주니까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k가 0 이하. 이건 인수분해 되네 얘들아. k에 관한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되네. 우리 요령으로 다 배웠잖아. 작으니까 4니까 0에서 k가 4 사이 2번이 정답이 되겠지. 됐니? 이렇게 좀 풀어줄 수가 있고 물론 너희가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저는 그냥 이걸 풀 때요 양간에 마이너스 곱해서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의 x 플러스의 2k 더하기 1이 0 이상으로 풀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얘들아. 너희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더라도 2차 함수가 0 이상이다. 2차 함수가 0 이상이라는 것은 0보다 크다가 아니야. 0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0보다 항상 커도 되고 아니면 너희가 내려가서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접하면 아까 말했듯이 요 점은 뭐가 돼? 0인 점이 되는 거고 나머지 점들은 0보다 큰 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 그려도 괜찮고요.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그려진다는 건 판별식이 0이어도 괜찮고요. 자, 지금 안 만나잖아 얘들아. 위로 올라가니까 안 만나는 거잖아. 이걸 안 만난다고 해석하는 거야. 위에 떠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맞니 얘들아? 그래서 다시 접할 수도 있고요. 판별식이 0일 수도 있고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요 녀석 판별식이 0 이하다. 계산해보면 똑같은 답은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건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으로 너희가 좀 봐주시면은 되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런 것들 이게 조금 그 뭐시니 얘들아? 여기에서 뭐 최고차항이 양수인 건 지금 다 좀 했으니까 뭐 요런 거 한번 해볼게. 49 좀 변형된 거 한번 좀 해볼 테니까 좀 잘 봐봐야 돼. 지금 얘들아 2차 부등식의 진도이기도 하지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재조명하는 그거에 대해 정말 중요한 진도이기도 해요. 자, 49만 보면 요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작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항상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항상 0보다 작습니다.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x축이 있어. 여기 x축이 딱 이렇게 있는데 항상 0보다 작대. 자, 빨간색이 항상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려줄 수는 없잖아. 이게 항상 0보다 작은 건 아니거든. 언젠가는 얘들아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도 얘들아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부분은 0보다 큰 거니까 항상 0보다 작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얘들아 2차 부등식이 요령으로 푸는 게 전부가 아닌 거야. 그래프적인 해석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항상 0보다 작겠구나. 그림을 너희네들아 항상 그렸으면 좋겠어. 뭐 나중에야 그냥 뭐 그림을 생략하고 머릿속에서 그리겠지만 지금은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 최고차항이 음수여야 되겠네. A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너희가 생각해 주시고 됐니 얘들아? 그리고 이건 번외 내용인데 니네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어. 2차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A가 0은 아닌 거거든. 이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A가 0이 아니다 라고 준 거야. 심지어 우리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해석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너희가 또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이 그림은 위로 볼록이니까 A가 음수다 라고도 해석하지만 X축이랑 안 만나잖아. X축이랑 안 만나. 안 만나니까 어떻게 돼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 누구의 판별식? A의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는 0이랑 안 만나. 안 만나면 방정식에 실근이 없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짝수 판별식 얘들아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A의 A 더하기 4가 0보다 작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4부터 A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너희는 얘들아 두 가지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두 개 공통 범위를 구해주게 되는 거야. 공통 범위가 뭐야 얘들아?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야? 답은 이거지. 공통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들아. 공통 범위가 됐니 얘들아? 니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 함부로 쓰지 마라. 이게 또 여기를 또 신나게 가리켜놓고 문제를 풀리면 많은 친구들이 대충 조금 애매하긴 한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대충 뭐 답이 나오거든. 대충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충 그냥 뭐 잘 모르겠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서 이거 답 맞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거 뭐 이렇게 좀 풀어주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내가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에 대해서 모르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아까 강의 다시 한번 보면서 너희가 지금 하는 강의 다시 한번 보면서 진짜 이래서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확신과 남을 가리킬 수 있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보고 얘들아 안 되면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내가 함부로 쓰지 말자 이거. 대부분 거의 함부로 쓴다. 그래서 이제 49번 한번 풀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여기에서 49번이랑 니네 그 51번 있잖아 얘들아. 49번이랑 51번을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49번은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하필이면 2차라고 나와 있어. 최고차항이 0이면 안 되거든. 근데 51번 별표 쳐놓고 이건 뭐 서술형 평가로도 너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51번 보시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라고 안 했어. 문제에서 2차라고 말을 안 했어. 그러면 너희는 얘들아 얘가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맞니? 부등식 m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잖아 얘들아. m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0 되는 거니까 이건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2차 부등식이 아닌데 판별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2차 부등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있어야 판별식을 쓰는 거지. 2차가 아닐 땐 판별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판별식이라는 게 없는 거야. 뭐 1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어디 있어? 자, 이 문제는 잘 봐들아. 이건 부등식이니까 이거 m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네. m이 마이너스 2면 이거 2차 부등식이 아니네.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어서 2차 부등식이 될 때로 두 개로 나누어서 풉니다. 서술형에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 m이 마이너스 1 때 한번 해보고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면 0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건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 m이 마이너스 2면 됐니 얘들아? 나눠서 푸는 거야. 이렇게 나눠서.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해가 말 그대로 모든 실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m에다가 마이너스 2, m이 마이너스 2일 때를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이게 나와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이거 해가 모든 실수는 아닌 거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만 된다는 거지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도록 하는 m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해보니까 m이 마이너스 1일 땐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지 않는구나. 그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제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얘들아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2가 아닐 땐 비로소 얘들아 이제 아까 49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2차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가 아닐 땐 이게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프부터 그려야지 얘들아. x축보다 2차 함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아래로 몰르길 수는 없고 이런 식의 얘들아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2차 함수가 됐니? 그리고 이 그림을 너희는 항상 0보다 작다. x축과 빨간색이 만나지 않는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너희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짝수 판별식 얘들아 마이너스 뭐가 되니 얘들아 2m 제곱에 마이너스 얘들아 4m인가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너희가 좀 풀어주시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판별식을 좀 쓴 거야. 그럼 이제 2m 제곱 그러니까 약분해서 쓸까? m 제곱 플러스 얘들아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너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잖아. m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요거 얘들아 둘 다 만족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이건 계산도 좀 복잡하고 하니까 얘들아 풀이 과정 잘 봤으면 좋겠어. 얘는 어떤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판별식은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어쩌겠어 얘들아. 우리가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형으로 고친다. 근해 공식 쓰게 되면 얘들아 1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고쳐볼게요. x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3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 크다.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보다 작던지 x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보다 크던지. 근데 이것도 만족해야 돼. 동시에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답을 거기 구할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잘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은
루트 3이 1.7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2.7 정도 돼서 여기가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걔보다 x값이 작던지, 얘는 얘들아 1.7 정도 더하니까 0. 몇 될 거 아니니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보다 크던지 수직선상에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데, 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야 돼.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을 거야. 맞니 얘들아?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보다는 클 거야. 이것도 만족해야 돼 얘들아. 그럼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건 두 줄 겹치는 거. 여기 요만큼 범위가 얘들아 두 줄이 겹치지. 답을 쓸 때는 내가 뭐라고 써줘야 돼? x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 즉 x가 마이너스 2.7 땡땡땡 보다 작아야 되니까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3.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3이 있을 거 아니겠니? 이렇게 너희가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얘들아 51번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문제야. 이게 최고차항이 0일 때랑 최고차항 계수가 아닐 때를 얘들아 나눠서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복습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51번은 야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얘들아. 51번 문제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판별식, 그러니까 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런 거 좀 거기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요거 조금 더 변형된 거 몇 개만 좀 해줄게 얘들아. 이런 거는 뭐 41번 같은 거 좀 보게 되면 조금 몇 개 더 하면 돼 얘들아. 몇 개만 더 하면 여기 내용은 끝나.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니잖아. 너희가 뭐 0보다 크네, 0보다 작네. 우리가 이런 부등식만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 자, 봐봐. 실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의 해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니까 모든 실수다 이 소리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다 똑같은 말로 너희가 봐주시면 돼. 됐니?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 때 얘들아 별게 아니라 그냥 왼쪽도 2차인데 오른쪽도 2차니까 오른쪽이 0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x축으로 배웠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그냥 넘겨 얘들아. 왼쪽 넘겨서 너희는 이 문제 풀어주면 돼. 2의 a-1의 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그냥 이거 하나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넘겨서 푼다.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이게 아래로 몰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크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구나. 안 만나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뭐 a값 구하는 건 너희가 좀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됐니 얘들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 얘들아. 그럼 모든 실수 언제나 성립합니다. 얘가 이거보다 큽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1이 항상 2x 더하기 a보다 큽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어 얘들아? 넘겨서 풀어 이렇게. a에 이제 그 뭐가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이어야 되나? 어떻게 되니 얘들아? 내가 이제 마이너스 2로 묶었으니까 얘들아 플러스 그 1에 그 x 그 다음에 1-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것도 얘들아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되겠네. 2차 함수가 0보다 큽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괜히 똑같은 문제인데 뭐 그냥 앞에서 풀어준 건 풀면서 41번 3번 똑같은 거 못 풀까봐. 알겠니 얘들아? 넘겨서 우리가 이제 우변을 이거 넘겨버려서 얘들아 우변을 0으로 맞춰서 풀어주면 뭐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게 이렇게 좀 중요하구나. 이렇게 너희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본 거야 얘들아. 이거 괜찮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나오게 되는데 너희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28번은 얘들아 해를 갖도록 한다라고 했지 해가 모든 실수라고 낸 게 아니야. 요런 유형도 얘들아 여기 중간중간에 섞여 있거든. 2차 부등식의 해를 갖게 해주세요. 항상 성립하도록 해달라는 게 아니야. 해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해가.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봐봐.
분명히 오늘 뭐 그러니까 요령으로 이제 부등식 푸는 거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값을 배우긴 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해석을 할 수 없으면 전혀 얘들아 접근조차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이거 잘 봐 얘들아.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해를 갖는다.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언제나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0이라는 게 x축이니까 y는 0을 그려. 이렇게 좀 그려.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해를 가져야 된대. 얘들아 a가. 해를 가져야 돼. 근데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은 아니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거든.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잖아. 근데 요 2차 함수가 0보다 큰 적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한 번이라도 얘들아 0보다 큰 적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잘 봐. 이 해석 자체가 중요해.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한번 해볼게.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를 너희가 어떻게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언젠간 올라가는 거니까 너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더라도 0보다 큰 적이 존재하지. 이건 항상 존재하지. 모든 실수. 얘들아 이렇게 그리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0보다 크지. 맞니? 너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언젠간 올라간다라고 했잖아.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은 0보다 크지.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 무조건 해를 갖는단 말이야. a가 0보다 크면 아무리 얘들아 2차 함수를 아래쪽에 그려도 언젠가는 얘들아 어떻게 될 거야? 0보다 커지는 일이 반드시 존재해.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해를 가져. a가 0보다 크면 반드시 얘들아 해를 가져. 해가 지금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해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든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좀 봐줄 수가 있고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a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작을 때가 문제야. a가 0보다 작아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어때? 이렇게 그려지면 야 항상 0보다 큰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항상 지금 0보다 작은 거 아니니? 0보다 큰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야 이렇게 그려져도 접해버리게 되면 0인 적은 있지만 0보다 큰 적은 없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2차 함수가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이렇게 너무 아래쪽에 그려져 있으면 안 되고 2차 함수가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 줘야 요만큼 부분이 어때?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얘가 해를 가지려면 a가 양수일 때는 괜찮은데 언제나 성립을 하는데 만약에 a가 음수일 때는 어떤 얘들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x축 위에 어때야 돼? 위에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지. 이게 a가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 맞니?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거일 땐 다 되고 만약에 a가 음수일 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또 풀어주게 되는 거. 그러면 판별식은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a제곱 플러스 3a가. 그럼 이거는 얘들아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던지 a가 0보다 크던지 근데 우리가 a가 0보다 작은 것과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지 돼. 그러면 이게 공통 범위가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지만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a가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 작던지 아니면 너희가 0보다 크던지 근데 너희가 0보다 얘들아 작아야 되니까 두 줄 겹치는 건 뭐밖에 안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요 녀석을 풀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고 이거 a가 양수일 때 항상 다 됐었잖아요. a가 양수일 때. 그래서 너희가 아예 0보다 크던지 아니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더라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해를 갖습니다. 이거 28번 제대로 푸는 거 이거 엄청나게 어렵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무턱대고 따라하지 말자. 니네 판별식 쓸 때 얘들아 너희가 왜 판별식을 내가 쓰는지를 말할 수 없다며. 알겠지? 나는 지금 이거 교점이 두 개니까 여기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이런 걸 말할 수 없다면 판별식 쓰지 마. 강의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 얘들아. 나나 조교쌤한테 질문도 해줘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28번 되게 중요하고 니네 그 뭐지 29번 같은 경우도 얘들아 비슷한 거니까 한번 해보게 되면 방금 했던 유형도 좀 짚어줘야 되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존재합니다. 야 이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게 아니야. 해가 존재합니다. 최소 하나라도 있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다. 그래프적인 해석이 돼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X축 그려놓고 0 이하인 적이 있대.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0 이하인 적이 있어야 된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0보다 항상 크잖아. 0 이하인 적이 존재해야 돼. 잘 봐. 이렇게 접해버리면 0 이하 0보다 작은 적은 없지만 0인 적은 있지. 요거 그럼 해가 존재하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0인 적이 있잖아. 0보다 작던지 0이랑 같던지 해가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해가 하나 있잖아.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려지던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0보다 얘들아 작은 범위까지 존재하던지. 즉 그래프가 지금처럼 그려지게 해주세요. 접해도 괜찮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됐니? 그럼 얘는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어도 괜찮고요. 이건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도 괜찮습니다. 합쳐서 너희는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의 x에 a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상입니다를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a의 제곱 마이너스 12a에 더하기 36에 마이너스 4a 더하기 12가 이렇게 돼서 a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48 이렇게 지금 또 될 것이고. 됐니 얘들아? 4 곱하기 12니까 a 빼기 4에 a 빼기 12가 0 이상.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값, 크니까 바깥쪽 a의 4보다 작던지 12보다 크거나 같던지 해서 정답이 2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너희가 이제 짚어주시면 되는 거. 됐니?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그 해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추가 문제까지 얘들아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봤어. 그리고 쭉 거기 이거는 한 번, 두 번, 뭐 여러 번 좀 보면서 좀 복습하자 얘들아.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2차 부등식 내가 이제 너희가 24번까지 한 상태에서 뭐 내가 뒤에 유형들을 쭉 한번 좀 짚어준 거고 하더라. 그냥 계속 똑같은 문제만 좀 나와 하더라. 뒤에 몇 개 뭐 이렇게 좀 표현만 바뀐 거 정도 빼게 되면 얘가 나오게 되는데, 니네 좀 앞에 25번 있는 데부터 펴서 이게 조금 이제 너무 지나치게 얘들아 좀 이렇게 계산이 들었거나 한 문제들은 내가 빼줄 거니까 지금부터 내가 빼라 그런 문제는 너희가 빼고 풀어도 되는데, 27번은 이제 절대값 부등식을 이제 안 배웠으니까 27번은 얘들아 그냥 문제 푸는 건 좀 빼고 해도 되고. 27번 지금 좀 체크하셔야 돼 얘들아. 27번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얘들아. 여기서 좀 지저분한 것들을 뺄게요. 잠깐만 여기구나. 52번은 빼자 얘들아. 52번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52번은 빼고 해도 괜찮아. 52번 빼고 하시고, 잠깐만.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지금 오늘까지 진도가 이제 그 뭐신 애들 67번까지 진도라고 보시면 되거든. 68번까지 진도야. 68번까지. 알겠니? 68번. 오늘은 이제 2차 보는 두 번째 시간이잖아. 그래서 68번까지가 얘들아 이제 이번 2차 숙제가 되는데, 68번까지 할 때 아까 말한 것들은 조금 이제 그 뭐시나 빼놓고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한 두세 문제 얘들아 좀 짚어주는 걸로 해서 얘들아 오늘 이제 요거 2차 문제 두 번째 시간은 끝낼 거야. 뭐 다음 시간까지 하면 좀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디 갔냐 얘들아, 뭐 표현만 바뀐 거 좀 한번 좀 볼 건데, 뭐 어떤 거 한번 봐볼까? 아까 뭐 이런 거
57번 같은 거 한번 해줄게 얘들아. 57번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배운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에 해서 뭐 그 문제랑 똑같다라고 좀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니네 해를 갖지 않는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알면 이건 되게 쉽거든. 0보다 작은 적이 없다. 해를 갖지 않는다. 저건 0보다 작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보다 작다 해가 없게 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점이 없습니다. 저 2차 함수가요. 저 0보다 작은 적이 없어요. 0보다 작은 적이 없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항상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x 더하기 2m 더하기 3이 0보다 작은 적이 없다며. 그럼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을 거 아니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적이 없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겠어 얘들아? 아, 너 0보다 작은 적이 없었구나. 그럼 너도 항상 0 이상이었겠구나. 맞니 얘들아? 이렇게 너희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얘들아,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키가 30cm보다 작았던 적이 없어요. 야, 너희가 뭐 키가 30cm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얘들아. 우리가 호빗도 이거보다 클걸. 키가 30cm보다 작은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럼 너는 평생 30cm 이상이었겠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뭐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아. 아니면 얘들아, 너희가 이번 겨울방학 때, 이번 방학 특강 할 때 얘들아, 저는 한 번도 얘들아 하루에 10시간보다 공부 시간이 작았던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는 항상 저는 매일매일 10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해석만 되면 이건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그냥 항상 이게 성립한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들아, x축이 딱 이렇게 있으면 언니 얘들아, 이 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크던지 아니면 등호가 있으니까 접하던지 판별식이 0이던지. 야, 이거 안 만나는 거야. x축이랑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안 만난다고 해석해줘야 돼.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이 0 이하입니다. m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6m 더하기 9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2가 0 이하입니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0 이하입니다. 인수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m이 3, 4, 2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표현만 바뀐 거야. 57번 똑같은 건데 표현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하나만. 무엇이냐 얘들아, 뭐 이런 거 67번 같은 거 한번 봐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풀어주는 거야. 어렵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얘보다 위쪽에 있다는 건 크다라는 거잖아. 크다. 위에 있다? 크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이 x 더하기 5보다 큰 거, x값 범위를 구하세요. 요 2차 부등식 좀 풀어주세요. 됐니 얘들아? 이걸 푸세요 라는 말을 돌려서 말했을 뿐이니까 예의상 하나 정도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넘겨주시게 되면 더하기 2x 더하기 15가 0보다 크다. 요령으로 풀까 얘들아? 최고차항이 음수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마이너스 그냥 곱해서 풀자. 최고차항은 양수를 만들어서 푸는 게 편하니까 x-5에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에서 x가 5 사이다. 끝. 괜찮겠니 얘들아? 아마 68번이 너희한테 어려울 건데 68번은 일부러 내가 하기 전에 60 어디 갔어? 요거 설명하기 전에 얘들아 너희가 풀어보고서 이제 할 거라서 이거는 너희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니 나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풀어줄 거니까 부담 없이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거 뭐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숙제는 68번까지 하더라. 68번까지가 숙제가 됩니다. 68번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번 시간에 요령으로 얘들아 푸는 걸 배웠는데, 너희가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지 얘들아.
됩니더라. 내가 유형 쭉 해서 너희가 68번까지 얘들아 숙제해 오시면 2차 부등식 두 번째 시간이 끝난다. 알겠니 얘들아? 다음 시간에 그 이제 세 번째 수업까지 하게 되면 2차 부등식은 끝난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서 좀 마치게 될 것이고